한 뼘 남짓한 구둣방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답답해지기 마련. 하지만 아내가 타주는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하다. 저희 어렸을 때는 전부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다 보니까 이제 형들이 구두 닦고 그러는 거 보고서 쫓아다니면서 배워가지고 계속 하게 됐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구두 닦기가 평생 직업이 된 것. 이런 광수 씨에게 힘이 돼주는 것이 있다. 초등학교 동창 친구가 시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활하고 있는 거를 잘 알고 그러니까 이제 시로다가 하나 써준 겁니다. 구두병원, 사거리 한복판 작은 의자. 이거 저기를 엉뚱 몰라. 남들만큼 못 배웠다는 거 하고 왜 나는 중학교도 못 다녔나 그런 생각도 하고 합니다. 한평생 살아온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시. 힘든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원망스러운 거나 뭐 그렇게 없어요. 뭐 제가 살아나가면서는 그래도 고생도 했지만 나중에는 진짜 주위에서 그래도 좋은 소리 듣고 저 사람 참 먹고 살라고 노력도 했고 뿌듯하면서도 부모로서 또 남편으로서 그렇게 크게 보탬이 못 된 거에 좀 원망스럽죠. 뭐. 구두병원, 사거리 한복판 작은 의자. 어릴 적부터 구두를 닦아온 초등학교 동창생 광수가 구두를 고친다. 세상 먼지 털어내고 오물은 닦아내고 달아빠진 밑창은 기어코 뜯어치운다. 바늘에 찔리고 칼에 찢겨도 피멍든 손바닥으로 고르지 않은 이 땅. 높은 곳은 끊어버리고 터진 데는 메워가며 기우뚱거리는 거리에서 제대로 살아보라고 바르게 걸어가라고 바닥을 내리친다. 타학탁 못질을 해댄다. 한평생 구두를 닦는 사이 광수 씨의 손은 여기저기 성한 데가 없다. 하지만 이 손으로 처자식 먹여 살리고 이만큼 살아왔으니 어느덧 광수 씨에게 구두방은 인생이 되어버렸다. 조용한 진천 읍내마을. 고물 라디오라도 잘 나오니까. 구두방 옆 포장마차에서는 오늘도 요란한 음악 소리가 라디오를 타고 흘러나온다. 그리고 그 음악에 장단을 맞추는 광수 씨 아내. 가만히 아내를 보고 있자니 장사에는 욕심이 없는 것 같다. 여름에는 그냥 우리 애기 아빠 그냥 일 도와줘요. 그냥. 여름에 안 할 때 어디 다니려고 그래 다니지를 못하겠어요. 우리 애기 아빠 점심 때는 라면 끓여 먹으려고 그랬어서 라면을 잘 안 먹이려고 그래. 옆에 있어서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밥 해주려고 옆에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는 광수 씨가 행여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울까 봐 구두방 옆을 꼭 지킨다는 아내. 이런 아내가 늘 옆에서 내조를 해줬기에 한눈 팔지 않고 한 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는 광수 씨. 이제는 자랑스러운 직업인으로 인정까지 받았으니 누가 뭐래도 당당한 직업인이다. 항상 뭐 자기를 위해서는 이런 한 푼 안 쓰는 사람이고 또 집에서나 나와서나 항상 웃고서 사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진짜 식구 하나는 잘 만났다 소리는 듣고 삽니다. 한참 포장마차에서 장사를 하던 아내가 쌀을 씻는다. 구둣방 뒷마당에 마련한 작은 창고가 부부의 점심 식당인 셈. 남편 배고플세라 아내가 부랴부랴 쌀을 안 친다. 하나밖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신랑 밥 해줘야지. 굶기면 안 되잖아요. 큰 돌덩이를 올려놓아야 뚜껑이 닫히는 밥솥. 벌써 25년째 구두방 옆에서 남편의 점심을 지어주는 아내의 세월이 묻어난다. 아내가 밥을 하는 사이 광수 씨는 후라이팬에 달구고 달걀을 부친다. 달걀 후라이도 나란히 광수 씨와 아내처럼 찰싹 달라붙어 있다. 구두방 옆 뒤터에 차려놓은 부부만의 부엌 살림. 매일같이 이곳에서 점심을 해먹으니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세간살이다. 오늘 점심 메뉴는 달걀 비빔밥. 마음과 달리 모양은 예쁘지 않지만 광수 씨가 직접 부친 달걀 후라이가 제법 맛있어 보인다. 간장 넣고 쓱쓱 비벼 먹는 이 맛. 하루 이틀 함께 먹는 점심도 아니건만 아내의 입은 한바구음이다. 선체로 후다닥 점심 식사를 끝내는 부부. 이게 빨리 드세요. 더 빨리 먹어요 원래. 형님 먹을 때 빨리 먹고 치워야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동안 생긴 버릇. 부부는 한순간도 편하게 앉아서 점심을 먹은 적이 없단다. 그렇게 점심 식사를 마친 아내는 오후 장사를 위해 호떡을 빚는다. 후덕한 인심이 그대로 아내의 손을 타고 오늘도 큼지막한 호떡을 만드는데 참 세상엔 말이죠. 비록 남는 게 많지 않더라도 이 호떡 하나가 누군가에게 배부른 기쁨이 된다면 그걸로 족하다는 아내. 광수 씨를 만나 포장마차를 하게 된 아내도 역시 변한 게 참 많단다. 그렇지 이만하면 반도 없죠. 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에 기타 신청 저는 안 하려고 했다가 하니까는 검색하셔서 그냥 유튜브 네가 검색해 좋으니까 보시면 해라 그러죠. 동영상들 많이 찾아보실 아니 수 왜 있을 결혼 거예요. 안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전국 콘서트를 더 친구가 하지 많았어요. 않을까 싶은데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했어요 놀으라고 그런 거 못 느꼈어요. 그대어마스의 홈페이지 친구분들 이제 많이 못 만나시겠네요. 못 만나죠. 다 뿔뿔이 헤어져서 못 만나요.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친구분들. 그래 어때다 생각이 잠기면은 옛날 생각이 날 때 그때는 보고 싶죠. 그때는 보고 싶을 때는 전화하고 그것뿐이에요 그냥. 난 또 특히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 들으면 하루 종일 24시간 그냥 음악 들고 있어도 괜찮아요. 누가 안 건드리면 끝. 먼 섬마을 제주도에서 광수 씨 하나 보고 시집온 아내. 친구가 좋아 결혼할 생각이 없었던 아내는 이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들로 친구를 추억한다. 친정부모와 친구들을 모두 제주도에 두고 이곳에 시집와 산 지도 벌써 25년. 그러니 아내에게 광수 씨는 남편이자 친구인 셈이다. 그러니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어도 싸움이 없을 수밖에. 자타공인 금슬 좋은 부부로 진천 바닥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다. 이 사람들 부부 같은 사람들 없을 거예요. 그렇게 아주 진짜 재밌게 살고 그래 노력을 하지. 또 살라고 너 엄청 노력하고 주위에서 이렇게 봐도 싸우는 거 한번 못 봤고 참 금실이 좋아요. 근데 지금 모심애가 좀 조금 시원찮아가지고 꼼짝 못 되잖아. 어느덧 하루해가 저무는 때. 타닥타닥 구두 고치는 소리가 새어나와야 하건만 웬일로 구두방이 조용하다. 아니 문 열어놓고 영 같은 게 어디 갔어? 광수 씨를 찾아 나선 아내. 심리, 아니 10m도 못 가서 광수 씨 발목을 잡았다. 아이고 못 살아. 아니 문 열어놓고 문 활짝 열어놓고 그냥 여기서 술 마셔하고 있어 그래? 한 잔만 먹고 갈게요. 알았어. 선배 아니면 후배 아니면 아이고 친구들 아이고 끊기질 않아. 아이고 자기 이렇게 비워놓으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는 거죠 뭐. 이 시간에는 친구들 와서 먹는 시간이에요. 예전엔 술 좀 많이 드셨어요? 아이고 옛날엔 술고래였죠. 딱
너무나 결혼할 초기서부터 그냥 우리 애기들 날 때까지 너무나 술 먹어서 도대체 얼마나 술 먹나 해서 달력에다 한번 적어봤어요. 많이 먹을 때는 술 고래하고 또 곤드레라고 쓰고 또 많이 취할 때는 만드레라고 써봤어요. 하루도 빼지 말고 30일이면 30일을 전부 다 마셨더라고요. 근데 만드레가 더 많아요. 아이고 나만 고생이다 해서 달력 찢어버리고 그때부터 적기 시작 안 했어요. 안 적었어요. 그다음부터. 아예 못 마시게 하는 것에서 방향을 틀어 조금씩 마시라며 어르고 달랬더니 아이 마냥 말을 듣기 시작한 광수 씨. 곤드레만드레 마시지 않으니 아주 다행스런 일이란다. 제 일은 있을 때는 꾸준하게 있고 없을 때는 또 그러면 없으면은 또 이 사람도 저 사람하고 또 한잔 하고 그러는 거예요. 밥값은 했어요 그냥. 어느덧 구둑방도 포장마차도 하루를 마감할 시간. 아내는 뻥튀기 노점을 정리하고 광수 씨는 포장마차를 정리하는데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아내의 짐을 덜어주고 싶은 광수 씨는 행여나 술을 많이 마신 날에도 포장마차 정리만큼은 빼먹지 않는다. 함께 하루를 정리하는 부부. 퇴근 준비도 나란히 하는 부부의 모습이 참 정겹다. 한참 동안 포장마차를 접느라 분주했던 광수 씨가 마지막으로 구둑방 문을 닫는데 퇴근 복장이 특별하다. 방범 근무 오늘 조원들 있는데 또 좀 지원이라도 좀 하러 가는 겁니다. 한평생 구두를 닦으며 힘들게 살아왔던 광수 씨. 이제 아이들 공부도 다 시켰겠다. 여유를 찾은 광수 씨는 벌써 오래전부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물론 방범대원들 중 가장 나이가 많지만 광수 씨에게 진천 읍내는 손바닥보도 훤한 동네. 앞장서 안전을 지킨다. 혹시 손님들 뭐 미성년자들 뭐 갖고 이런 거는 없죠? 예. 그래요. 잠시나마 남을 위해 사는 이 시간이 참 행복하다. 어느덧 9시가 훌쩍 넘은 시간. 아내가 늦은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 힘드시겠어요? 이게 일하고 오셔가지고 또 저녁 준비하시고. 힘들어요. 재밌죠. 재밌으세요? 이제 소꿉장 나는 거지 뭐. 옛날에 소꿉장 안 해봤어요? 힘든 집안일도 소꿉놀이로 생각하면 오히려 즐겁다는 아내. 늘 웃음이 떠나지 않는 비결이 여기에 있었던 모양이다. 오늘 저녁 메뉴는 광수 씨도 아내도 모두 좋아하는 매콤한 쫄면. 부부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참 맛있게도 먹는다. 선생님 어떻게 맛있으세요? 예, 먹을만해요. 자기는 안 해준다. 그럼 맛있다고 그래야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면 좋으련만 무뚝뚝한 광수 씨다. 작은 애는 직장 때문에 나가 있고요. 큰 애는 이제 집에서 출퇴근하는데 오늘은 조금 늦어요. 두 분만 계실 때 보면 좀 허전하시겠어요? 더 재밌죠 뭐. 둘이 있을 때가 더 좋은데요. 그래도 애들 있을 때가 좋아. 나 얼굴 보고 얘기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둘이 있을 때가 좋아요. 네. 무뚝뚝한 남편과 애교 많은 아내. 찰떡궁합이 따로 없다. 아이들이 없는 시간 부부가 모처럼 앨범을 꺼내들었다. 제가 총각 때는 머리가 이렇게 앙그레기 머리 한다고 길고 다니고 그랬어요. 놀랬다니까요. 까무라쳤어요 뒤로. 깜짝 놀래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나 싶어가지고 이거 봐요. 이거 얼마나 이상하게 생겼어요. 난리였어요. 나는 회장님 하길래 맨 처음에 연애 때 다들 회장님 그래요. 누굴 보고요? 우리 애기 아빠한테 도대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와도 며칠 지나다 보니까 구두방 저기 천막 쳐놓고 구두방 하는데 저기 회장님이래. 나중에 보니까 건달 회장이었더라고. 놀기 좋아했던 젊은 시절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철부지 광수 씨에겐 내일은 없고 그저 오늘만 있었다. 너무 저기 좀 철부지 시절 같았지요. 뭐 머리도 길르고 단정하게 못하고 후회스럽지. 지금 저게 뭐 후회하죠. 뭐. 아니 생긴 거는 그렇게 생겼어도 그리고 말 대화를 해보니까 사람이 꽉 찼더라고요. 광수 씨의 진면목을 알아본 유일한 사람 아내. 이러니 부부의 연은 따로 있는 게 분명한가 보다. 근데 이제 지금 결혼해서 마음 잡고 사니까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들 다 잘 산다고 마누라 잘 만났대요. 놀기 좋아했던 광수 씨가 결혼 후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으니 보는 사람마다 아내를 칭찬할 수밖에. 이러니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했던가. 외동딸로 곱게 자란 아내는 연탄불 없는 방에서 산후조리를 했을 만큼 어려운 결혼 생활을 해야만 했다는데 그 시절을 묵묵히 이겨내준 아내. 그래서 광수 씨는 해맑았던 아내의 젊은 시절 모습 그대로를 잊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조그마니까 뭐 귀엽다기보다 아담하지요. 뭐. 지금은 지금도 저 때리면서 저기 못해. 지금도 이뻐요. 뭐. 마음이 한결같고 조금 뭐 남자가 바깥에서 실수하고 그래도 다 눈 덮어주고 진짜 어머님 계시지만 엄마같이 또 동생같이 친구 마냥 이렇게 참 다독거려 주더라고요. 고맙지요. 남은 생은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식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 말 한마디면 오케이, 땡큐. 다음 날 아침 부부의 하루가 시작됐다. 집에서 직접 호떡 반죽을 만드는 아내. 전날 밤 미리 반죽을 해놓아야 맛있는 호떡이 된다는데 호떡 반죽이요. 호떡 저녁에 해놨다가 아침에 갖고 가서 저기 발효돼야 되니까 저녁에 반죽을 해놔요. 그래서 반죽 때문에 이제 아이고 이거 좀 가져가세요. 네. 먼저 가겠습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아내의 호떡 반죽통을 자전거에 싣고 출근하는 광수 씨. 그런데 반죽통을 다루는 광수 씨의 손길이 무척이나 조심스럽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반죽통이 오늘 하루 아내의 장사 미천이니 애지중지 다룰 수밖에. 반죽통을 단단히 묶고 나서야 힘차게 페달을 밟고 광수 씨가 일터로 향한다. 읍내 작은 거리에서 오늘도 나란히 광수 씨 부부를 기다리는 구두방과 포장마차. 광수 씨가 출근하자마자 아내의 포장마차 설치를 시작하는데 포장마차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광수 씨 담당이다. 조심조심 싣고 온 호떡 반죽통도 제자리를 찾아준다. 호떡판에 미리 불까지 피워두는 광수 씨. 장사 준비하는 손길이 아내 대신 포장마차를 책임져도 될 정도다. 아직은 꽃샘추위가 한창인 때. 이번엔 바람막이용 파라솔을 설치하는 광수 씨.
찬바람 막아줄 문 하나 없는 포장마차에서 하루 종일 일할 아내를 생각하는 광수 씨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다.